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강에 이어서요, 비문학의 개념과 특성, 글의 종류별 특징 중에 오늘은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 논설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논할론, 말씀설, 글월문. 논하는, 즉, 뭔가 논하여 말하는 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해서 풀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그 정당성을 증명을 하거나요.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논설문의 정의인데요. 오, 선생님, 오늘도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또 설득을 강조하셨네요. 그래, 설득. 논설문의 가장 큰 목적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지. 자, 상대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할 때도 그냥 내 주장만 있으면 설득이 될까? 궁금해? 예전에 친구하고 한번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달라서 조금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설득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상대를 설득한다는 거는 쉬운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걸 글로 쓸 때 이것이 논설문이 되는 건데, 자,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했지. 자, 논설문은 주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타당한 객관적 근거나 이유를 대게 되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논설문은 논증적인 글이라고도 해. 논증적. 논증이 뭘까? 글쎄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고요. 자, 논증이란 논하여 증명을 해낸다는 건데, 주장에 플러스 근거나 이유가 이루어진 것을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한번, 논증은 주장 플러스 근거나 이유를 우리가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논설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논증을 할 때는 주장과 거기에 객관적 근거나 이유를 들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멋진 액자를 하나 구매해서 거기에 멋진 사진을 하나 집어넣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진을 우리가 탁자 위에 세워야 되는데, 뒤에 예를 들어 받침대가 불량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 탁자에 세우는 액자인데 뒤에 받침대가 불량이었어. 그럼 제대로 서겠니? 아유, 물론, 그럼 물을 걸 물으셔야지. 당연히 안 서죠.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의도는 바로 논설문에서 주장과 근거 이유는 액자와 액자의 받침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서 그렇죠? 액자가 글쓴이의 주장이라면 그것을 탄탄하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액자의 받침대, 그것이 바로 근거나 이유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그렇군요. 논설문은 그럼 주장만 있어선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객관적 근거나 이유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아무리 멋진 액자라 해도 세워놓을 수 없다면 멋지게 보일 수가 없겠지. 그리고 또 그 액자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받침대의 역할 또한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나 이유가 굉장히 또 논설문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잘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논설문도 역시 특성이 있겠죠?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로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해. 논설문은 먼저 첫 번째 주장의 독창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돼. 너무나 뻔한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뭔가 주장이 좀 담겨 있어야 참신한 그런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과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독창성이 첫 번째 논설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특성은 앞서 얘기했지만 근거의 타당성. 그럼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만 한다는 거지. 주장이 그럴듯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설득할 수 있을까?
어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면에서 두 번째 특성, 근거의 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 세 번째 특성은 논리의 체계성이라고 하는데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만 읽는 독자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설득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자, 단계에 맞춰 차근차근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정돈이 잘 된 집에서도 내가 찾으려는 소지품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의 체계성이랑 주장을 좀 더 깔끔하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제시해야만 읽는 이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고 설득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특성, 논리의 체계성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요? 용어의 정확성이지. 용어의 정확성이요? 이건 설명문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어쨌든 설명문은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고,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지.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정확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공통적인데 우선 읽는 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면에선 용어의 정확성이라는 것 또한 논설문의 특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오, 그렇군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 논설문의 특성. 첫 번째, 주장의 독창성. 두 번째, 근거의 타당성. 세 번째, 논리의 체계성. 네 번째, 용어의 정확성. 해서 총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아주 잘 정리해줬고. 자, 그렇다면 아까 논설문은 논리의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논설문의 구성과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논설문은 역시 설명문과 마찬가지로 3단 구성을 가지지만 명칭이 좀 달라. 서론, 본론, 결론.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오, 네. 서론은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본론에서 다루게 될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다룰 문제의 성격과 다룰 태도를 밝히게 되는 것이지. 글의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글 쓴 동기나 또 본론에서 다룰 문제 제시, 다룰 문제의 성격과 그 다룰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부분이란다. 두 번째 단계 본론에서는 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또 설득시키기 위해 이해해서 설득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지 그걸 납득이라고 하는데 납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단계가 본론 단계다라고 할 수 있단다. 결론은 글의 끝맺음 부분으로 본론에서 주장한 바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단계야. 이렇게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별 특징 잘 기억해야겠지? 오, 네. 지금 잘 열심히 쓰고 있다고요. 쓱쓱쓱쓱쓱쓱, 쓱쓱쓱쓱. 너무 날려 쓰지 말고 정자로 바르게 써야겠지? 오, 네. 자, 그러면 이런 논설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설문을 읽을 때는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접속어나 지시어 등에 유의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 앞에 글쓴이 주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접속어나 지시어에 의하면 내용을 파악하라는 건 왜 그런 거죠? 접속어나 지시어는 특히 접속어는 우리가 앞문단과 뒷문단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지. 네. 예를 들면 뭐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접속어인데 예를 들어 뭐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접속어란다. 왜죠? 그러나는 궁금하. 어떨 때 쓰는 접속어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글쎄. 잘 뭐지? 뭔가 상반될 때 쓰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보통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정하고 뭔가 반대되는 또 새로운 내용을 언급할 때 쓰는 접속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내용을 봐야 되겠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뒤집고 뭔가 상반된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어와 지시어, 특히 지시어도 뭐 이것 앞에서 언급한 이것들이야말로 그럼 이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역시 글을 이해하기가 쉽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란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특성은 또 뭔가요? 특성이 아니라 유의점이죠? 그렇지. 논설문 읽기 유의점 세 번째, 주장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파악한다. 이거 뭐 당연한 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조금 무슨 말이에요? 비판적 안목을 가지라니요? 뭐, 그럼 글쓴이의 글을 잘못됐다라고 뭐 이렇게 때리란 얘기인가요? 꼭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좀 더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라는 그런 의미야. 능동적으로 읽으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죠? 논설문에서 펼친 필자 글쓴이의 주장을 그냥 무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이 부분의 주장은 그래 그럴듯한데 이 부분의 주장은 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 글쓴이가 이런 근거를 들어 말했는데 난 이런 근거를 든다면 뭐 이 글쓴이의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분석하고 비판하며 읽을 때 적극적 글을 감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수동적인 감상자가 되기보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글 읽기의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논설문 읽기의 유의점 네 번째,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된 건가요? 자, 비문학의 개념과 특성의 글의 종류별 특징 중에 논설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그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증명해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가는 코너가 있죠? 팝 퀴즈 시간입니다. 자, 팝 퀴즈 문제 3문항 정도 역시 나갈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들은 내용을 잘 체크하셔서 O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논설문을 읽는 방법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논설문을 읽는 방법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정보가 객관적이며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읽는다. 논설문을 읽을 땐 정보가 객관적이며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읽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는 것도 같은데 논설문의 주된 특성을 생각하자면 저는 X 할 거예요. 왜지? 정보가 객관적이고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주로 설명문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방법 아닌가요? 그렇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자, 논설문은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니까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주장이 명확한지 이 정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지. 방금 얘기했던 정보가 객관적이고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설명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X야.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는 OX 문제라기보다는요, 선택지를 5개 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선택지가 있는 문제인데요. 논설문의 특성이 아닌 것은 5개 차근차근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닌 거를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논설문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주장의 독창성, 2번 근거의 타당성, 3번 논리의 체계성, 4번 정보의 사실성, 5번 용어의 정확성. 자, 혹시 못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들려드립니다. 논설문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골라주세요. 1번 주장의 독창성, 2번 근거의 타당성, 3번 논리의 체계성, 4번 정보의 사실성, 5번 용어의 정확성. 정답은 헷갈리긴 하지만
정답은 전 4번을 할 거라고요. 그래, 정답은 정보의 사실성이 되겠지. 4번과 5번이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자, 용어의 정확성은 필요하죠. 그 읽는 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 설득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정보의 사실성은 주로 설명문의 특성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논설문에서 서론의 역할에 대한 진술로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논설문의 서론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다룰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논설문의 서론 단계는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다룰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딩동댕. 그렇죠. O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글 쓴 동기나 목적, 다룰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자, 각 단계별 특징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궁금이도 오늘 잘 공부했니? 네, 열심히 역시 필기해서요 정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글을 좀 분석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단계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궁금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